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는 수험번호 8자리와 이름을 예시로 들어서 저장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새롭게 하나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시험이 진행될 거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옵션 더보기, 찾아보기, 내 PC의 문서의 ITQ라는 폴더에다가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다르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처음부터 이제 전체 구성부터 해서 60점 분량 진행할 건데 저희가 해야 될 것들보다는 여기 있는 게 더 적습니다. 순서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디자인 탭,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는 A4용지로 바꿔주시고 확인. 맞춤 확인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제목 상자와 부제목 상자는 테두리를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십니다. 앞으로 지울 때는 테두리 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 탭 가시면은 새 슬라이드가 있고요.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또는 컨트롤 M자를 눌러서 6개의 슬라이드까지 6까지 만들어 주시면 일단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보기 탭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셔가지고 맨 위에 있는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가지고 진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들의 지시사항은 있지만은 순서에 맞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바로 밑에 있는 날짜 쪽과 바닥글 쪽은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삽입 탭,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머리글 바닥글 메뉴로 가시면 슬라이드 번호를 넣을 수 있고 제목 슬라이드는 그것을 표시를 안 한다라는 걸로 모두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고를 넣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로고가 2번입니다. 그래서 삽입의 그림에 eDevice 문서에 ITQ라는 폴더 픽처로 들어가서 로고 2를 넣을 건데 여기를 어디다가 놓냐? 항상 슬라이드 2의 목차 쪽을 참고로 도형이 든 로고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왼쪽 하단에다가 넣을 거고요. 배경색은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배경을 눌러서 투명하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크기는 그래도 좀 작게 만들어서 배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은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 도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뒷도형부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에 직사각형부터 먼저 만들어 줄 건데 약간 요 정도 사이즈로 쭉 만들어 주시고요. 보통 도형 같은 경우에는 색이 선 없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도형 채우기는 아까 전에 비슷한 색깔로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도형을 만들어 보죠. 아마 배지라고 하는 도형 되게 유명한 거라서 요걸로 만들어 볼 거고 대충 만드시고 라인 맞춰서 진행해 볼게요. 요 정도까지 쭉 늘려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윤곽선은 없어야 되고요. 채우기는 요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글자 도형은 마우스 우클릭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시고 쭉 눌려서 윗부분을 맞춰주시고 딱 이렇게 도형에 맞게끔 맞춰주시면 공간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 글자는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부터 먼저 해주시고 도둠의 40에 흰색 갈게요. 도둠의 40의 글자색은 흰색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서는 밑에 있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클릭해서 없애줍니다. 그래야 표지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마스터 보기 닫기. 이게 전체 구성 60점짜리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지 디자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밑으로 잘려진 것들 반 정도 넣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도형 자체는 사실상 여기 순서도 쪽에 있는 거고요. 대충 만드시고 딱 가이드라인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맞춰주시고요. 그 즉시 도형 채우기에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파일에서를 클릭하시고 그림은 1로 가겠습니다. 그림 1 삽입. 이 상태 그대로 도형 효과를 부드러운 가장 5포인트,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변경해 주실 거고 그림 서식에 투명도에 투명도 옵션으로 가서 투명도를 50%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은 얼추 완성이 되죠. 자, 워드아트 삽입할 건데 물결 아래로로 갈 겁니다. 삽입에 워드아트 무조건 요걸로 해주시고요. 이름도 먼저 적도록 할게요. 리더 쉽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친구 글자 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굴림의 굵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홈 탭에서 굴림의 굵게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 주신 상태로 도형 서식,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텍스트 효과를 들어가시면 변환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결 위로를 골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물결 아래로, 물결 위로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반사 터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반사의 전체 반사 터치, 근접 반사, 전체 반사 터치 요걸로 바꿔주시고 글자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융성성 있게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 로고 2를 한 번 더 넣어서 투명색으로 진행할 건데 삽입의 그림의 이 디바이스 로고 2를 한 번만 더 오른쪽에 배치시켜 주시고 색의 투명색 설정, 배경 눌러서 투명하게 해주시고 줄여주시면 표지 디자인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목차라고 쓰고 시작을 할 거고요. 텍스트 창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는 그림부터 먼저 넣을 건데 그림 4의 자르기 기능까지 이용해서 오른쪽 하단에 배치시키겠습니다. 삽입의 그림의 이 디바이스 그림 4를 넣을 거고요. 악수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를 거라 바로 여기 위치 보시면 자르기, 검은색 발을 이용해서 악수하는 모습만 나오게끔 다른 데 눌러서 넣어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차 도형을 만들 때 뒷도형부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에 요거 제일 많이 쓰거든요. 대충 만드시고 대칭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약간 한 요 정도의 크기로 조금 얇게 줄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쭉 늘려 줄게요. 이렇게까지만. 네.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으로 조금씩 얇게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도형은 선이 없기 때문에 윤곽선은 없이 만들어 줄 거고 채우기도 이런 색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넣어보죠. 삽입의 도형에 요거죠. 직각삼각형 대충 만들어 주시고 가려주는 것까지 가시면 됩니다. 살짝 크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A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기는 A라고 적어주고 나서 이것도 도형 선 없음 해주죠. 네.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요 안에다가 그래도 좀 펑퍼짐하게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글자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 정의. 자,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시고 굴림의 24포인트로 한꺼번에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를 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라인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알파벳 B 그 다음에 C, D까지 하고 글자를 좀 바꾸도록 하죠. 리더십 유형, 세 번째는 리더십 평가, 네 번째는 리더의 능력 및 조직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하이퍼링크를 적용해야 됩니다. 슬라이드 5로 연결할 건데 세 번째 거 글자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로 갈 거고요.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5로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완성.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목차에 있는 제목을 적기 시작을 합니다. 리더십 정의라고 써주시면 요거 할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영어부터 먼저 써주셔야 되는데 그냥 적고 엔터 치고 쭉 적고 엔터 치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텍스트 상자는 살짝 위로 올려서 펑퍼짐하게 쑥 해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영어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타 안 나게 띄어쓰기 제대로 대소문자 구분 잘 하셔서 그냥 쭉쭉쭉쭉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첫 번째 문단은 가장 큰 문단입니다. 글머리 기호를 바꿀게요. 다이아몬드로 도둠에 24, 굵게 줄간격 1.5줄까지 해서 바꿔보죠. 홈 탭에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가 있고요. 다이아몬드 모양새로 한번 가볼 거고 그리고 굴림에 24, 굵게 줄간격 1.5줄까지 갑니다. 뭐 한번 띄는 것도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은 수준이 감소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딱 커서 되고 탭키로 수준 감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잡아주시고요. 이 친구는 체크라는 글머리 기호로 도둠에 20에 줄간격 1.5줄까지 가겠습니다. 아, 이게 굴림이 아니라 도둠이었네요. 자, 도둠에 20에 굵게는 안 하고 줄간격 1.5줄까지만 하시면 완성.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넣는 거는 한글 텍스트 옆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만히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약간 위로만 좀 줄이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한글을 적기 위해서 살짝 드래그를 좀 해주시면 되고 한글부터 적으면 되겠죠. 그대로입니다. 리더십 정의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거 한글 적어보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사실상 이제 비디오를 넣기 위해서 조금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삽입에 비디오 이디바이스 동영상 하나 삽입할 건데 그 즉시 바로 오른쪽 아래에다가 해주시고 동영상은 항상 자동 실행의 반복 재생입니다. 재생 탭 가시면 자동 실행을 할 수 있고 반복 재생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세 번째 슬라이드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는 항상 표를 만드는 부분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B.점 리더십 유형. 그리고 표는 어차피 크기 조절을 할 거라 바로 표 만들기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줄이죠. 이건 병합이니까 하나, 둘, 세 칸. 그래서 네 줄에 세 칸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확인. 표를 만들자마자 바로 해야 될 건 요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 5. 테마 스타일 1 강조 5는 여기 있고요. 보통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색깔은 뭐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색깔로 해주시면 되고 글자도 그냥 한번 쭉 쓰고 오겠습니다. 그 전에 병합한 곳은 실제로 병합을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두 개 잡아주시고 표 레이아웃에 셀 병합. 그럼 이제 글자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자, 글자를 입력하셨더라면 다 한 번만 잡아주세요. 여기 표 레이아웃에 보면은 요거 하나가 있거든요. 행높이 같게 하는 거.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홈 탭에 보시면은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이거 전체 다 지금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굴림의 18포인트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셨으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제 크기를 좀 조절할 때가 되는데 오른쪽 하단으로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이 친구들 지금 조금씩 좀 줄여가지고 만드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얘네들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좀 줄여주고 이렇게 좀 줄여줘서 살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줄였을 때 도형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는 거고요. 위로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하죠. 윗도형은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야 됩니다. 가장 뒷도형부터 먼저 해서 둥글둥글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양쪽이 다 둥근 건 요거고요. 대충 만드시고 배치만 제대로 잘 시켜주면 됩니다. Alt를 누르고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수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업슨 같은 거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동그란 거 타원이죠. 삽입의 도형에 타원 대충 만드시고 색깔은 이걸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좀 배치를 잘 시켜서 쓱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부터 먼저 유형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유형도 마찬가지로 굴림의 18포인트는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글자색은 일단 검정색, 굴림의 18포인트.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쭉 다 안에 꽉 차게 잡아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면서 크기를 좀 일정하게 조절을 좀 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그림이랑 달라도 괜찮습니다.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그다음에 마지막은 구체적 내용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조금 삐져나왔는데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만드는 거에 목적 두세요. 자, 그다음에 양옆에 이렇게 둥그스름한 거 한번 해볼 텐데 삽입의 도형에 보시면은 저런 도형은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뭐 나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도형이 지금 그라데이션이 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원통형의 모습을 지금 띄고 있거든요. 약간 원통형이 좀 누워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순서도 수행 시작과 종료 요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춰보죠. 일단은 이렇게 하나만 좀 맞춰보고 좀 늘릴게요. 어차피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채우기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만 두면 될 것 같아요. 글자는 목표 중심 엔터 쳐도 상관없습니다. 잡아서 굴림의 18포인트는 똑같고요. 글자색 검정색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쭉 늘려드리면 글자를 더 적을 수 있죠. 직무 중심 됐습니다. 이렇게까지가 표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전혀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차트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트는 이제 제목부터 시점 리더십 평가 차트는 좀 크게 만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텍스트 상자 자체를 좀 변형을 좀 시켜서 만드시는 게 좋죠. 자, 차트 삽입 눌러주고요. 차트는 보통 묶은 세로 막대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 확인. 엑셀 화면 나올 거예요. 엑셀에서는 뭘 넣어주시냐면 이렇게 계열과 항목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써보죠. 조직, 보통 두 개씩이니까요. 조직 내, 조직 외. 나머지 옆에 있는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알파벳 D를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합니다.
항목도 네, 적어보죠. 탁월형, 그 다음에 배려 화합형, 그 다음에 실무 지시형, 그 다음에 보편 문항형까지 해서 적어주시고요. 수치도 4.1, 3.7, 3.4, 그 다음에 3.5까지 해서 해주고요. 조직 외도 3.9, 3. 이게 콤마인지 점인지도 한번 보시면서 3.8, 3.2, 3.1까지 해서 비슷한 막대기로 가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까지 줄게요. 홈에 가셔서 도둠의 16포인트 서식에 윤곽선 검정색으로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으로 글자들이 전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강합니다. 만약에 검정색처럼 안 보이면 딱 보시면 지금 크게 보시면 검정색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검정색이 아니더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자, 차트 제목부터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별 리더십 평가 점수 가로 열고 5점 척도라고 해줄게요. 글자 다 잡아주시고 궁서에 24에 굵게, 궁서에 24에 굵게까지 가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왼쪽까지 가겠습니다. 서식에서 채우기는 흰색으로,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효과의 그림자의 오프셋 왼쪽이면 아마 이 친구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은 노란색, 흰색으로 전체적으로 채우기에 노란색, 그림 영역은 요 안에 있는 것만 회색, 흰색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데이터 서식 조직 외 계열이라고 해서 이 주황 색깔 빛깔들을 눌러주시면 다 잡힐 거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까지 지정을 할 겁니다. 차트 디자인,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확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다이아몬드로 표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요 조그마한 점을 누르시면 점끼리 다 잡혀요. 마우스 우클릭 계열 서식 들어가시면 왼쪽에 표식의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을 다이아몬드로 보통 10 또는 12로 하는데 랜덤으로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크기가 커지면서 비슷해지고 있죠. 나머지 것들 이제 데이터 레이블은 요 막대기에 4.1이라고 표시할 거기 때문에 요 막대기만 하나, 둘 얘만 선택되게끔 해주시고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에 레이블 바깥쪽 끝을 해주시면 4.1이 붙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제공을 하지만 나머지 모습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범례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고 그 안에 있는 주 눈금선도 선을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고 그리고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테이블 범례 표지를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보통 세로 축 눌러서 윤곽선 검정색, 데이터표 쪽 눌러서 윤곽선 검정색, 보조축 쪽 눌러서 윤곽선 검정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0부터 4.5까지 올라가기 0.5씩 올라가고요. 0부터 5까지 1씩 올라갑니다. 얘네들 잘못됐죠? 축서식. 0부터 5까지 1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차이점이 좀 생겨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똑같은지 한번 보시고 마지막 도형만 삽입의 도형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보통 요걸로 가셔서 그냥 대충 이렇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딱 붙게끔 해서 뚱뚱하게 해주시면 되고 뭐 노란 색깔 조절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말 거면 마셔도 괜찮습니다.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 도형 스타일 해보시면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이 있고요. 글자는 탁월형이 가장 높음으로 주시는데 글자를 조금 더 길게 이 친구는 굴림의 18포인트로 바로 가면 됩니다. 똑같죠? 굴림의 18포인트 됐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랑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 건데 제목부터 먼저 D점 리더의 능력 및 조직이라고 해주시고 텍스트 창은 지우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있죠. 귀찮다. 정말 귀찮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100점이라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가장 보여드릴 건 뒤에 있는 도형들과 이런 그 스마트 아트 정도는 해줄 겁니다.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시사항은 항상 첫 번째 스마트 아트로, 두 번째 지시사항은 두 번째 스마트 아트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뒷도형부터 먼저 만들어 보죠. 한 꼴주기 둥근 걸로 좀 편집을 회전을 좀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에 한쪽만 둥근 게 요거죠. 대충 만드시고 그 둥근 게 지금 왼쪽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주시고
이런 식으로 반 정도 조금 띄어서 이렇게까지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둥글게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전 또 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한 배치를 좀 시켜서 똑같이 만들어 놓죠. 왼쪽과 오른쪽 도형 똑같으니까, 그리고 뭐 파손되어 있는 것도 없으니까 비슷한 색깔로 채우기를 미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스마트 아트는 보통 하나의 도형에 두 개씩 들어갑니다. 여기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찾아서 스마트 아트부터 먼저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면 스마트 아트가 찾기가 어렵죠. 삽입의 스마트 아트. 지금 쭉 보다 보면서 이렇게 많은 애들 중에서 골라줘야 됩니다. 과연 어디 있는지 생각을 좀 하면서 쭉쭉쭉 보죠. 약간 여기 비슷한 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또 한번 밑으로 가서 계속 찾아볼게요. 비슷한 게 은근히 눈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아예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이 묶여져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텍스트 상자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요거 아닐까 싶기는 한데, 네, 일단은 여기 목록형 쪽에 여기 있네요. 네, 세로 고선 목록형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는 거죠. 색깔도 비슷하게 미리미리 바꿔주셔도 되고 크기도 미리미리 작게 작게 하세요. 어차피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할 거니까 더 조그맣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텍스트 쓰는 건 여기서 쓰시면 되니까 상관없고, 보통 이제 3차원 벽돌로 뭐 미리미리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보일 거니까. 나머지 도형들은 그냥 다 만드시기만 하면 되니까. 밑에 있는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삽입의 스마트 아트. 이번에는 좀 회색표 요거 같은데요. 바로 찾은 것 같습니다. 확인. 네, 이 친구는 도형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글자 지우는 키로 막 지워주세요. 그러면 보통 도형들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같은 것들 넣으실 때도 그냥 넣고 뭐 엔터 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4개씩 넣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아트죠. 이것도 색깔은 그대로 두시고 크기만 좀 줄여가지고 배치만 잘 시키시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미리미리 선 같은 것도 미리미리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도형에다가 줘야겠죠? 선 같은 건.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원 만화니까 요거를 또 이제 만화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3차원 만화는 보통 여기 있죠? 경사 만화. 자, 스마트 아트부터 먼저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하실 때는요, 도형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네. 도형을 먼저 다 만드세요. 글자도 넣지 마시고 그냥 도형 찾아서 넣고 도형 찾아서 넣고 그냥 다 여기까지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글자 작성하세요. 이거 뭐 리더의 능력 및 자질 이렇게 글자 작성을 꼭 하시면 좋아요. 그럼 글자 작성하시면서 색깔도 보시고요. 글자가 보통 하얀색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깔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형 색깔 주세요. 색깔은 보통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하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런 색깔만 그냥 눈에 보이는 비슷한 걸로 그냥 따다다다 눌러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선택을 좀 해주세요. 전체 선택을 하라는 것은 여기서 밖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도둠의 18포인트 글꼴하고 이제 포인트 주시는 거 그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확 바뀌게 되니까는 저희가 일일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팁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네. 자, 어쨌든 이런 팁으로서 저희가 제가 이걸 해설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빠른 팁을 좀 드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한번 영상 강의 잠깐 멈춰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도형부터 먼저 넣어버리는 거죠. 막 넣어버리고 나중에 글자 쓰고 검정색이네 색깔 신경 쓰면서 됐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냥 채우기 아무거나 딱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체 선택하라는 얘기죠. 네, 됐습니다. 자, 그룹하락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만 다 꽉 차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G 눌러주시고 두 번째 도형도 꽉 차게 해서 컨트롤 G 눌러주시고 왼쪽 도형은 애니메이션에서 날아오기 왼쪽에서 날아오기 효과 옵션은 왼쪽에서 오른쪽 두 번째 도형은 회전으로 해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다 검토해 보시면서 문제 풀었던 거 채점해 보시고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